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 위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여야 간에 상당히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해서 역시 여야 격돌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 현안 가지고 토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인과 통화했던 사실들을 보도를 언급하면서 인원을 끌어내라 지시했던 그 폭로는 회유에 의한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내란죄 핵심 근거가 오염됐다면서 수사를 재검토하고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압박을 했는데요. 이런 여당의 주장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이제 발언이 조금씩 달라지고요. 더군다나 이제 어제 그 TV조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한 그 직전에 이제 자기 지인과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보면 이렇게 내란죄로 엮겠단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 걸로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뭔가 좀 위협적인 발언을 한 거는 맞는 것으로 보여요. 네. 다만 그게 어디까지의 회유냐 이런 부분은 현재 분명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전에 보니까 양심선언 얘기 이런 거는 이제 동기들이 자기한테 얘기한 거다 또 이렇게 넘어갔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어제 육성이 지인과 나는 어디까지는 동기들이 한 거고 어디까지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 것인지 이제 구분할 필요가 좀 있어 보여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는 여하튼 그 곽종근 전 사령관의 그 진술이 다 허위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서 어떠한 얘기를 들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그러면 이제 결국 형사재판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나 여기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을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 김병주, 박선원 의원을 유튜브에서 이제 만나 출연을 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식으로든 교감이 있은 상태에서 출연을 했다. 이게 이제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하고는 좀 바뀐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이번에 그 탄핵 심판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영향이 전혀 없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곽종근 사령관 증언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계엄 당일 밤에 현장에 있던 곽종근 사령관의 부하들이 네. 이미 다 증언을 했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증언을 했고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이제 진술이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진술이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에 대한 증언이 이미 너무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곽종근 사령관 진술과 증언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무슨 수사를 다시 해야 되고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된다 이건 너무 많이 나간 얘기 같아요. 네. 종합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알아서 잘 판단을 할 겁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의 근본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이 비상계엄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하는 명태균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이렇게 이제 촉구했는데 명태균 특검법, 서울중앙지검 조사 좀 어느 쪽에 무게가 더 실려야 될까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어느 당이 여권이었든 간에 집권을 했든 간에 네. 이제 여권의 일반적인 논리는요. 검찰의 수사를 보고 거기서 좀 미진하면 특검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건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네. 역대 여권들은 늘 그랬어요. 자, 그럼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창원지검에서 하다가 중앙지검으로 가져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곧 이제 조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지금 명태균 특검법을 한다고 하면 지금 공포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한 20일간 또 준비 기간 거쳐서 쪼가면
훨씬 더 늦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일반적인 원리, 그러니까 검찰 수사 미진 뭐 이런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지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한테 특별히 그 뭐 혜택을 베푼다든가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선 중앙지검 조사 후 명태균 특검법이 순서인 거 아니냐. 네. 글쎄요, 뭐 일단은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죠. 검찰에서 뭐 열심히 하는 모양새는 보이고 있는데 이게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하는 건지 아니면 흉내만 내는 건지. 검찰에서 수사가 진척이 있고 성과가 있으면 뭐 특검의 명분이 훅 떨어지겠죠.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된 상태니까 뭐 부르기 좀 어렵겠지만 뭐 김건희 여사는 언제든지 검찰에서 소환해서 이 사실관계 조사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전혀 그런 기미가 없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검찰의 수사 의지에 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저는 건가요? 검찰 수사 의지를 의심을 하는 편입니다. 일단 뭔가 좀 하는 척은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깊이 있게 할지. 네. 그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사건을 윤석열 검사 시절에 수사해서 기소하고 했을 때만큼 그렇게 진짜로 철저히 할지. 지금 검찰은 여전히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핵심 포스트에다 포진하고 네.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검찰 수사로 이거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가 이번 주 주말쯤 금요일, 뭐 목요일, 금요일쯤으로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 좀 넘길 전망인데요.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윤 대통령 선고에도 일정 부분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시기 그리고 좀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2월 19일에 단 한 번으로 변론이 끝나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대개 이제 변론 끝나고서 뭐 한 2주 내지는 3주. 뭐 한덕수 국무총리 경우에는 사실 쟁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보통 2주 정도면 충분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말 얘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네. 오늘이 벌써 목요일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번 주말이라 내일밖에 없는데 그러면 미리 공지를 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공지가 안 나오는 거 보면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근데 더군다나 지금 이제 뭐 검찰의 수사 기록을 헌재에서 받아보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변론 종결한 이후에 바로 엊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걸 헌법재판소가 또 받았어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결정을 더 늦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됐는데 오늘 조금 전에 뭐 그 기사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검찰이 그 수사 기록 줄 수 없다. 또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결정을 미룰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초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으로 본다면 헌재가 왜 이렇게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인지, 혹시나 그 내부에서 무슨 그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만 낳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그 이 탄핵 결정을 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러니까 정말 내일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알아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이 탄핵은 뭐 기각될 거라고 전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전 좀 다르게 보는데요. 네. 이 탄핵 소추됐을 때 5가지 이유가 탄핵 소추 안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참여를 했고, 네. 또 거부권 행사를 부당하게 남발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물론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 탄핵 소추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1명, 마흔이옥 재판관을 임명을 안 했는데 국회가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하니까 그거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 그 위헌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은 것. 이거는 당연히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거고 3명이니까요. 네. 3배쯤 침해했겠죠. 또 이제 그만큼 더 위헌을 저지른 거고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역시 이제 국무총리 탄핵도 그냥 단순한 뭐 위헌 위법 소지가 있다 이 정도로 탄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도 대통령 못지않게 좀 얼마나 이제 심각하냐, 그러니까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라고 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파면할 만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좀 더 네. 지켜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뿐만 아니고 거긴 쟁점이 하나 더 있죠. 의결 정족수가 몇 명이냐, 200명이냐, 151명이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판단을 같이 해야 되는데 네. 여하튼 그걸 결론을 빨리 내줘야 하는데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뭐 언제 낼지도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이라 좀 답답합니다. 기각이라면 이제 복귀 말씀하시는 거죠? 기각되면 당연히 복귀를 하겠죠.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파면되면은 뭐 네, 예상을 그렇게 그냥 예상하시는 그만두는 거고요. 거고. 네, 저는 파면을 예상을 하는데 재판관들이 이제 그 부분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의결 정족수 대행의 네.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가 얼마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줘야 할 것입니다. 아, 파면을 예상하시는 겁니까? 저는 파면을 예상을 하는데요. 네. 그 아니, 쟁점하고는 저는 좀 다른 문제예요. 아, 저는 의결 당연히 정족수 문제하고는 이제 좀 다른 기각하면. 문제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게 한 총리가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마은혁 후보자 또 임명권과 관련해서 또 이제 재판관이 8인이냐 9인이냐 여러 가지 또 이제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3차 방정식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는 차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예, 아마 그 얘기를 다음 나눠보도록 주에도 하겠습니다. 계속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해서도 임명을 안 한다. 네. 뭐 그 전에 임명을 안 한 그 논리적 일관성에 따르면 임명을 안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국회에서 다시 권한쟁의 심판을 내거나 아니면 또 탄핵 소추를 또 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막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사태로 가기 전에 네. 저는 최장목 대행이 그래서 빨리 임명하는 게 문제를 순리로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뭐 지금 그 한간의 관측은 다음 주말이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뭐 이제 저는 뭐 탄핵 기각을 예상하니까 네. 그렇게 되면 복귀도 지금 뭐 거의 임박한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 결정도 임박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명이 안 될 걸로 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최근에 한국판 엔비디아에 발언을 했던 게 계속해서 이제 여야 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야당이 50조 원 규모의 첨단 산업 국민 펀드를 조성해서 배당 수익, 세제 혜택을 이제 제공하겠다고 했고 여당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 펀드가 어떻게 좀 조성이 되고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뭐 찬반 논쟁은 있을 수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여야가 바뀐 것 같아요. 원래 정책 제안은 정부 여당이 좀 적극적으로 하고 네. 야당이 이렇게 보니까 이건 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비판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이 지금 야당에서 정책 제안을 하고 근데 국민의힘에서 아이고 뭐 문제가 있다. 그거 원래 야당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에서 지금 아무리 지금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이지만 그럼 그 중요한 인공지능 산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게 있나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이걸 너무 그렇게 여야 간의 정쟁으로 만들 게 아니고 네. 야당이 그렇게 제안을 했으면 좋다 그러면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 문제가 있다. 이재명 대표 대통령 선거운동 하기 위한 거니까 우린 일단 반대하겠다. 이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의 좀 입장이 바뀐 것 같다. 이게 토론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 아니, 그러니까 국민펀드라는 지금 민주당이 제안한 국민펀드만 놓고 보면 저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당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국민펀드를 그리고 펀드를 조성했는데 진짜 지금 국민의힘 말대로 만약에 그게 뭐 소진됐다. 그러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누구 돈으로 돌려주죠?
그럴 바에야 그러면 정부가 뭐 펀드를 하나 만들든가 뭐 이렇게 책임성 있게 나가는 게 맞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육성 방안 뭐 이런 것들은요. 아마 뭐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걸 가지고서 뭐 여야가 받겠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실패했을 경우에 과연 누가 책임지느냐 이제 뭐 말씀을 아니 결국 실패하면 결국 정부가 책임져야 될 거라고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생각까지 간 것이냐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비명계를 만나서 통합 행보를 이제 보였었는데 돌연 비명계를 직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재작년 국회에서 자신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던 그 상황에 대해서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명계에서 당연히 통합 행보가 쇼였냐 이렇게 이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통합 행보 중에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글쎄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과거 정치 스타일이나 이런 걸 보면 뭐든지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언행이 불일치한 경우가 대단히 많았어요. 전 지금도 여전히 그게 진행형이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지금 통합행보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뭐 저는 처음부터 저 통합행보는 그냥 보여주기다. 이제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와서 이제 비명계를 저런 식으로 지켜가면 뭐 별다른 증거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걸 보면 결국 그동안에 보여주기용으로 여러 차례 이게 쌓아놓은 것을 한 번에 다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공든탑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셈법에 의한 계산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비명계가 짜고 나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저는 본심인데 그게 얼떨결에 나와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자신이 갖고 있던 이 감정이 뭐 이렇게 얼떨결에 나온 것,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다. 글쎄요, 뭐 당내에서 나를 반대하는 비주류는 검찰이나 뭐 이런 데하고 짜고 한 것 같다. 이적 행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또 본인도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시점을 보면 그런 추정이 된다. 그렇게 추측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정치 지도자가 근거도 없이 추측을 그렇게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좀 동의할 수 없고요. 이 발언 취소하고 사과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지지도가 좀 높다 보니까 약간 좀 오만해진 것 같은데요. 이건 명백히 잘못이고요. 이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대표 편을 또 아주 강하게 들었어요. 검찰 부역자들 사과와 반성부터 하라. 이렇게 되면 이제 친명, 비명 갈등이 더 커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 표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저는 손해라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정청래 의원이 쏟아내는 이런 발언들은 일종의 자해 행위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렸던 김대웅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또다시 여야가 이제 충돌했습니다. 선관위 문제가 다시 이제 분출하면서 여야 간에 이제 거센 또 이제 공방이 오고 갔는데 선관위의 이제 채용 비리가 이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여당은 이에 대해서 특별감찰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또 야당은 직무 감찰은 제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쨌든 선관위의 문제가 개선이 돼야 된다. 여야 간의 입장은 서로 이제 일치하는 그 부분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좀 어떤 해법이 나와야 될지 마지막 두 분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의 직무감찰. 그게 이제 감사원은 지금 뭐 이제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하니까 이건 여당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선관위를 정말 개혁할 수 있는 어떤 감찰 이 기능을 도입하는 게 급선무죠. 네. 그러면 뭐 선관위가 감사위원을 몇 명 임명하겠다. 임명도 선관위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제대로 된 감찰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내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정말 중립적인 제3의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 그게 뭐 국민적 감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저는 거기를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여당이 발언하는 선관위에 대한 입장의 포인트는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릴 경우에 지금의 선관위로는
가져갈 수 없다라는 그런 기조에 글쎄, 깔려 있는 게 그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건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봅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2달 내로 치러야 되는데 지금 선관위를 제외하고서 누가 선거를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냥 정치적인 공세의 일환이다. 이렇게 조기 대선 그 전에 선관위를 개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건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네. 뭐 선거 치르기 싫은 속내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겠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중앙선관위가 제대로 감찰이나 감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해야 돼요. 이 헌법안에 감사헌법 관련 조항도 수정을 해야 되고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도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과거에 이승만 정권의 그 3.15 부정선거, 그 당시에는 선거관리를 내무부에서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너무 좀 비대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헌을 해서 감사원하고 중앙선관위 쪽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에는 국회에서 법률을 여러 가지 장치, 통제장치, 감시장치를 만들어서 중앙선관위를 좀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 의견이 별로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손쉽게 합의해서 법률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추 의원님. 요새 뭐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바쁘죠. 그런데 문제는 자 헌재가 뭐 당장 내일 뭐를 할지, 모레 뭐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변론은 뭐 미리부터 날짜를 다 잡아놨는데 자기네들이 뭘 언제 결정을 하고 뭘 어떤 걸 먼저 하고 하는 부분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헌재 투명성 높여야 신뢰 얻는다로 하겠습니다. 네. 독립기관, 헌법재판소, 또 선관위원회 계속해서 이제 많이 좀 언론의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송 의원님. 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한 이유 중에 이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추정들을 많이 합니다.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가 통화한 게 오래전에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 통화한 내용도 나왔는데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 개입을 했다는 정확한 증거죠. 근데 그동안에 검찰이 뭐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최근에 좀 열심히 수사를 하는 척하는데 이미 좀 늦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면 명태균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한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좀 특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거부권을 굳이 행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좀 더 어떤 국민 감정에는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 한 줄 논평 명태균 특검법 피할 수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